세월호 특별법과 청문회를 위한 여야 협상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주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에 대한 야권 안팎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인데요. 여기에다 유가족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팽팽히 맞서고 있는 여야의 합의안, 그리고 유가족의 입장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에 여야가 합의안을 보면 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17명인데요. 여당 5명, 야당 5명, 그리고 대법원과 대한변협 4명, 그리고 유가족 3명입니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상설특검법에 따라서 추진하게 되고요. 추천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유가족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여야 4명씩 그리고 유가족이 3명으로 해야 된다. 또 특별검사가 아니라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지금 이 시각 새누리당 이완구 그리고 새정치연합 박영선 두 여야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과 청문회 증인체 혜택 문제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 최창렬 용일대 교수 또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앞서 가장 쟁점을 살펴봤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기소권을 다 줄 것이냐 말 것이냐. 네. 사실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유가족 측이고요. 이 부분이 쟁점인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궁금한데요. 네, 최 교수님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수사권, 기소권 문제는 기소권은 이미 일찍이 야당이 더 이상 주장을 접었던 것이고요. 네. 수사권 문제도 계속 주장을 하다가 김무성 대표가 야당의 특검 추천권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수사권은 이제 좀 가라앉았던 쟁점인데 네. 이제 여야 협상이 되면서 특검 추천권을 아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설특검법에 준용하기로 했다라는 거거든요. 예. 특검 추천위에 따라서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특검 추천위의 구성이라는 게 법무부 차관 그리고 법원행정처 그리고 이제 대한변협회장, 새누리당 2명, 새정치연합 2명 여기서 이제 7명에서 이제 2명을 추천해서 대통령 1명 임명한 이게 상설특검법의 내용이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야당이나 유가족 측에서는 이게 수사권도 진상조사위가 갖지 못하고 또 특검 추천권도 야당이 갖지 못하니까 이 약속 위반 아니냐. 근데 일찍이 김무성 대표는 이완구 원내대표에게 이름을 하겠다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박영선 원내대표가 당에서 이제 추인을 못 받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예. 좀 쟁점은 어쨌든 수사권 문제하고 특검 추천권 문제 예. 이 두 부분입니다 일단. 예. 황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그런데 저는 이 국민들에게 이 균형된 정보를 대칭적으로 전달한 다음에 세월호 특별법이 어떻게 돼야 되냐 논의를 돼야 되는데요. 지금 수사권, 기소권 문제가 사실 세월호 특별법의 본질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왜 세월호 특별법을 하고 진상조사위원회하고 청문회 국정조사를 하자 그럽니까? 기본적인 이유는 세월호가 어떻게 해서 가라앉았고 예. 300명이 어떻게 해서 희생되었는가 하는 원인을 규명하자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렇다면 유병헌 일가의 탐욕적인 경영 그리고 또 과적 보물배를 운영하는 부분, 독점 문항 이런 부분들이 가라앉게 한 원인인데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책임이 물어지느냐 또 선내에서 대기하라고 함으로써 사실상으로 밖에 구명정을 입고 나가서 뛰어내렸다면 90% 이상이 살아날 수도 있었는데 예. 왜 대기하라고 했는가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조사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더욱 조사가 돼야 될 부분은 유병헌의 돈을 받고 유병헌으로 하여금 금융부채 탕감이라든지 또 이 4천억에 이르는 이 대출을 받아서 유병헌 같은 사람이 망하지 않고 계속 해운업을 해오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딜을 독점 문항권 등을 주면서 봐주고 설령을 30년으로 인상시킨 정관계의 역대 정권의 고위층들을 철저히 색출해 넣어서 처벌하고 네. 골프채 50억이라든지 유병헌 리스트들에 들어있던 정관계 인사들을 예. 처벌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싹 가버리고요. 마치 구출해내지 못한 부분에 관한 책임이 다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일부 야당 의원은 유병헌 일가는 10분의 1이고 나머지가 다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후관계가 굉장히 국민들에게 혼돈이 되어 있어요. 국민들에게 동일한 정보를 주고 그러면서 진상조사를 하고 규명을 하자 그러면 저는 어떤 행태로든 뭐든 다 권한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게 이미 일정하게 특정한 정치 색깔을 띤 사람들에 의해서 정치 투쟁, 정치 공세로 변질되어 버렸고요. 정말로 진상규명에서 무슨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자는 건지 국민들은 이제는 잘 모르는 단계까지 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면은 국민들은 이 수사권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조사된 내용이 있는데요. 그래픽 보여주시죠.
자,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질문을 해봤는데 줘야 한다는 응답이 53%였고요. 그리고 주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24%였습니다. 한국갤럽이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신뢰 수준 95%에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과반 이상이 수사권을 줘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예. 국민들은 예. 세월호 특별법 내용에서 네. 무엇을 수사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수사하는 내용이 세월호와 침몰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다 논의하는 줄 알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죠? 정부의 구조 미숙이나 무능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는 쪽으로 놓여 있는 것이지 유병헌 일가나 그 뒤에 있는 정치적인 배후 세력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도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대칭적으로 줘야지 비대칭적으로 정보를 갖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세월호 침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동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속에서 예. 수사권을 줘야 되냐 안 줘야 되냐고 답을 한 여론조사 갖고 이야기한다면 예. 7월 30일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야당이 패배했다 그러면 여론조사보다도 더 명확하게 그간의 야권이 가져온 세월호 공세가 잘못됐다라는 걸 입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선거에서 심판받았으면 그만해야죠. 자,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최창희 교수님께서 제가 여쭤보시는데요. 예. 수사권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예. 원래 쟁점이 수사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여론조사에도 나왔어요. 근데 수사권에 대한 쟁점은 뭐냐면 정부 여당의 입장은 수사권을 진상조사위에 부여를 하면은 이것이 삼권 분립에 위배되고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흔든다라는 게 주요 주장의 논거입니다. 네. 반대로 야당의 주장은 수사권을 진상조사위에 부여한다 하더라도 사법 체계를 흔드는 게 아니다라는 게 야당 또는 유가족들 그리고 정부에 예. 대한 비판 세력들의 기본 논거예요. 네. 근데 그 부분에서는 일단 법률 전문가들도 그렇고 법적에도 지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요. 수사권 문제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일단락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지금 이제 황 소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좀 첨언 내지 좀 다른 의견이 좀 있는데 네. 저는 이 유병헌 문제가 이 세월호 참사의 모든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예. 유병헌이라는 사람이 실질적인 그 해운 업주기 때문에 예. 그 사람의 횡령 배임 수사하는 것 때문에 여러 소란이 있었고 그다음 유병헌이 시신이 발견된 것이고 예. 지금 이제 이 진상조사위나 특검이 하겠다는 건 또 다른 거죠. 진상조사위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수사나 처벌보다는 왜 해경은 구조하지 않았는지 왜 선장은 거기에 대해 지시하지 않았는지 이런 걸 하겠다는 게 진상조사위고 네. 예, 예. 진상조사위나 특검은 또 이 기간도 달라요. 진상조사위가 1년 6개월 내지 2년인 반면에 특검은 90일에다 최장 이제 한 번 더 이제 연장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사권 문제하고 이 유병헌 문제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유병헌 수사는 그것대로 하는 것이고 또 기소가 될 것이고 예. 현재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사실은 100일이 훨씬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규명된 게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전 특검도 나름대로 할 수 있다고 봐요. 단지 여야 입장을 떠나서 국민들은 지금 국가 권력에 대한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좀 있는 겁니다. 지금. 예, 예. 그래서 유가족들은 자꾸 특검을 하긴 하되 예. 야당이 추천권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 특검이 제 역할을 계속 잘 해왔다면 이런 주장이 사실 의미가 없는 네네. 거겠죠.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여당이 좀 야당으로 하여금 야당에게 또 유가족에게 또 유가족이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완전히 재협상에서 완전히 뒤집는다기보다는 뭔가 증인 문제라든지 좀 예, 예. 여야 절충안이 필요하다. 지금 뭐 여야 원내대표가 지금 재협상을 하고 있는 것 예, 같은데 예, 예.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될 때 야당의 원내대표도 당에서 할 얘기가 있고 네. 뭔가 절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 네. 같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 분명히 그 시각차가 있는 부분입니다. 뭐 지금 어쨌든 간에 유병헌 씨에 대한 수사는 뭐 검찰에서 지금 계속 수사를 하는 과정이 있고요. 지금 어떤 귀소 과정을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뭐 증인 채택 문제 쪽으로도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해야 될 게 많으니까요. 예. 증인 채택 문제 자체도 지금 난항을 겪고 있어요. 청문회 증인 채택 과정에서도 밝혀질 것들이 분명히 네. 있거든요. 어떤 게 쟁점인지 한번 보여주시죠. 예. 네, 문재인 나와라, MB도 나와라. 그러니까 이 세월호 청문회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현미 국조특위 야당 간사가 했던 이야기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오면 문재인 의원도 나오겠다. 이렇게 반박한 데서 시작된 내용입니다. 예. 자, 뭐 계속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증인 채택이 안 된다면 특별법 처리도 안 된다 이런 분위기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관련되는 정의는 전부 다 출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미국이 9.11 진상조사를 할 때요. 예.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에 미국의 소방서가 왜 제대로 구조해내지 못했느냐, 미숙이 있었느냐도 극히 일부러 포함되었지만은 예.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느냐, FBI가 왜 못 잡았느냐, CIA나. 예.
그 이전에 이 테러 사건이 어떻게 해서 출발돼서 모의했느냐 단계부터 전부 다가 발생하기 전까지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 진상조사나 규명을 하는 부분에서는요, 발생되고 배가 가라앉고 난 이후에 진상규명이나 관련되는 인물들만 청문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는요, 이 사건의 극히 일부만을 규명할 뿐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사건의 배가 청해진 해운이 세월호라는 배를 운영하게 된 어떤 계기, 그리고 청해진 해운이 발생하게 된 모든 과정에 예. 대해서 전부 불러야 된다고 전부 다. 보거든요. 네. 예.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00억 노무현 정권에서의 탄광과 관련이 있고,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설령이 20년에서 30년으로 예. 올라간 부분에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7시간 어디 있냐, 이미 청와대가 여러 차례 24차례 대통령의 문서로 보고받았고 당일날 청와대 안에 동선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네. 이 문제 때문에 김기춘 실장, 그다음에 정호성 부속실장들을 예. 부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 그러면요, 모든 사람이 채택되는 대로 다 나와야 되지, 야권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람은 부르고 불리한 사람은 안 부르면 안 되죠. 예. 그래서 대상이 되는 사람은 저는 다 나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지금 양측에서 주장하는 증인 채택 모두 지금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측과 새누리당 측에 서로 요구하는 증인에 대해서 지금 함께 그래픽으로 봤는데요. 추창렬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쟁점은 세월호 참사가 나고 난 다음에 예. 대통령께 서면보고가 되고 난 이후 중대본에 나타나실 때까지 7시간의 네네. 행적을 자꾸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예. 산케신문의 보도도 그런 관점에서 나왔던 것이고 네. 신문의 칼럼도 그런 관점에서 나왔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저 일리가 있어요. 지금 황 소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모든 사람 다 불러서 네. 세월호 참사 전에 그 청해진 해운에 대한 여러 가지 특혜 문제라든지 탕감한 문제 이런 거 다 하는 게 맞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나오고 문재인 의원 나오고 다 나오면은 예. 이 문제의 본질이 분산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이 정치 싸움이 정쟁으로 지금 뛰어난다는 거죠. 예. 쟁점의 가장 커다란 그 중요한 초점은 네. 7시간 동안 왜 대통령이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왜 대면 보고를 받지 않았느냐의 문제란 말이죠. 네. 그렇다면 지난번에 국정조사 기관 보고할 때 김기춘 실장이 얘기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자신은 모른다. 단지 지금 그 이후에 나온 얘기는 경내에 있었다. 청와대 관저가 됐건 집무실에 됐건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쟁점이 그거라면은 김기춘 실장과 정호성 부속실장하고 유정복 지금 인천시장 전 안전행정부 장관이죠. 예. 증인을 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면 바로 그 부분만 얘기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야의 지금 이 균형이 많이 깨졌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황 소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30 재보선이 야당이 완패하고 네네. 여당이 압승하다 보니까 이 정부의 주도권을 여당이 가졌어요. 예. 선거 전에 우리가 예상했던 그대로입니다. 이기는 측이 정국의 주도권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선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선거에 이겼다고 해가지고 여당 또는 여권의 마음대로 하라고 위임한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단지 이 청문회에서 어느 정도 여당이 야당이 요구한 것을 들어주는 그런 명분을 줄 때 이 협상이 좀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네. 바로 7시간 문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호성 부서실장이라도 나와서 네. 정말 김 실장이 나오는 게 지난번에 한번 기가 먹을 때 나왔으니까 예. 부담스럽다면은 정호성 실장이라도 나와서 얘기 왜 못하겠습니까? 얘기를 함으로써 이 고리를 좀 풀어야 되겠죠. 계속 이건 마주 달리는 기차 같잖아요. 네. 그렇다면 수사권 문제를 지금 당장 야당이 요구한 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요. 예. 최소한도 증인 문제 같은 경우는 좀 고리를 풀어줘야죠. 여당이 예, 이겼으니까 예. 너무 전국을 밀어붙이지 말고 예. 좀 어느 정도 포용하는 쪽으로 간다면 오히려 이 전국의 이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일단 뭐 유가족들은 지금 여야 협상안에 반발을 하면서 지금 단식을 한 지도 지금 한 달이 다 돼가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동참하는 사람들도 지금 늘어난단 말이죠. 화면 함께 보실까요? 네, 가수 김장훈 씨를 비롯해서 영화인, 교수들까지 줄줄이 단식 행렬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일단 화면을 좀 먼저 보실까요? 그 잘하신 부분을 왜 이제 오셔서 뒤집으시느냐. 아, 자신 없으면 물러나시던가요. 저를 믿어주세요. 시간이 가면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할 수 있다니까요. 네, 뭐 재협상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다시 뭔가 좀 더 얘기할 부분이 남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재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여당이 아마 수사권을 그 조사위에 부여하는 문제는 양보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양보했다면 벌써 양보했겠죠. 어쨌든 여권의 확고한 입장은 사법체계를 흔드는 거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이번에 부여가 된다면 네. 향후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겠지만 이런 일이 재발했을 때 이 전반적인 형법 체계가 어긋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사권 문제는 양보하지 않을 것 같고
여당도 할 얘기 있는 것 같아요. 네. 유가족 3명의 추천을 부여했잖아요. 진상조사 17명 중에서 17분의 3이에요. 네. 3 플러스 새정치연합이 5명이니까 또 대한변협이 최근에 유가족 입장을 많이 반영하니까 사실 산술적으로만 얘기한다면 여당보다는 야당이 상당히 많이 반영된 걸로 볼 수도 있어요. 네. 그 지금 여당이 얘기하는 많이 양보했다는 논거고 여당 내부에서도 그래서 반발이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나 이게 유가족 문제가 그런데 중요한 게 특검 추천권 문제란 말이죠. 증인 채택 문제예요. 이 부분이기 때문에 수사권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얘기해봐야 더 이상 여권이 양보하지 않을 것 같고 네. 박영선 원내대표도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막상 보니까 여권이 워낙 완고하기 때문에 더 이상 자꾸 수사권 문제를 주장하기보다는 실리를 챙기자고 해서 유가족을 챙겼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현재로서는 수사권 문제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예. 유가족 추천권 문제에서 좀 이제 특검보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특검보와 진상조사위와 특검을 연결한 특검보 이 부분을 좀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연계시키는 방안을 강화한다든지 네. 이런 방안을 연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너무 서로 주장이 팽팽하기 예. 때문에 어느 한쪽 주장만 하긴 좀 어렵다는 생각이 좀 네. 들어요. 한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에 몇 차례 뭐 특검, 특히 내곡동 사저 특검 같은 경우에 야당이 추천하는 사람을 해봤자 별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상규명위원회하고 특검의 이 위치를 보면요. 지금 해보는 거 다 해보자고 해서 2개 다 들어갔지만은 사실상 진상조사위원회가 1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에 모든 것을 거의 다 다루게 될 것이고 네. 거기에서 지금 10대 7 아닙니까? 우위에 있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걸 다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라는 부분은 사실 뭐 유명무실하게 끝날 가능성이 많고요. 네. 또 뭐 새누리당의 입장에서 그래 특검 당신들이 추천해라. 물론 수적 우위로 보면 여건이 4대 3으로 특검 추천해서 우위가 있는 모양이 보입니다만은 그건 양보해 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예.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장외 인사들은 빠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유가족은 이 사건이 워낙 불행한 사건이고 본인들이 기꺼이 들어가서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은 예. 장외에 제야 인사들이 다 달라붙어서 이 문제들을 정치 쟁점화, 특히 이 사건의 광우병 FTA부터 비롯해서 미군 기지부터 온갖 대한민국의 사건에 상습적으로 이름을 바꿔가면서 온 사람들이 유가족 편에 붙어서 이 일에 진상을 규명하는데 유가족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것이냐. 국민들이 특정한 한 편향만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객관성을 믿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교수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래서 말씀하신 요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 그 여권의 입장에 어느 정도 이제 예. 논거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주로 그겁니다. 이 뭔가 불순한 정치적 음모가 있지 않냐. 음모란 말까지는 뭐 어폐가 있다 하더라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제 분들은 뭐 강정마을에서 반대했던 분들도 나타나고 있고 쇠고기 파동에서 나타나고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어떤 자신의 생각의 성향이라는 게 네. 대체로 비판적인 성향이 있고 정부 여당의 좀 호의적인 성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것이 뭐 강정마을 반대했던 분,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했던 분, 뭐 쇠고기 파동에 앞장섰던 분 이런 분들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정치 장외 세력이 개입했다라든지 조금 더 나아가서 얘기한다면 뭐 불순 세력이 개입했다는 것은 본질은 아닌 것 같아요. 설령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현재 이 사안에 대해서 정부의 여러 가지 대처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타나는 거예요. 교수나 이런 사람도 당사자가 아니지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들도 마찬가지고 시민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도 반대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 너무 이렇게 그러한 세력이라고 이 호칭을 하면서 나타나서 하는 게 세월호 이 유가족들이 누구에게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다는 그런 관점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야권의 순수한 판단이 계속 뒤집어지면서 야당이 그래도 대한민국에 130석에 가까운 어떤 거대 야당인데 이 야당에 있어서 비대위 구조에서 결정한 부분들이 지금 외부 세력에 휘둘리면서 계속 뒤집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야당이 앞으로 제대로 자리 잡는 부분에서 세월호 문제를 떠나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문제라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야당의 전반적인 그런 그 반정부적인 정부를 비판하는 거죠. 반정부라는 게 과거 권위주의 때 그런 반정부 말고 예. 그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장외의 시민연대, 시민사회에 연대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너무 그것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다는 겁니다. 시민사회가 왜 존재하는 겁니까? 예. 국가와 시민사회가 같이 기량적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시민사회가 정부 생각에 반대하는 시민 세력도 있는 것이고 정부의 생각에 동전 시민사회 세력도 있는 거예요. 네. 그들이 같이 얘기하는 것을 자꾸만 휘둘린다. 야당이 외부 세력에서 휘둘린다. 그 전형적으로 과거 권위주의 때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것들은. 야당의 결정이 번복된 구체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하는 네. 이야기죠. 그냥 예. 휘둘린다는 표현을 쓰는 건 아니지 알겠습니다. 않습니까? 자, 사실 이 이야기를 뭐 밤새도록 또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이 문제의 본질이 어떤 것이고 왜 불신을 하는지 그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와 또 여당, 또 야당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마땅한 역할들을 뭐 다 해줄 것을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 하나 좀 이제 우려스러운 게 있는 게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게 진상조사위의 활동 예. 기간하고 특검의 활동 기간이 다르잖아요. 예. 네. 진상조사위에 이제 그 수사권이 없단 말이죠. 예, 예. 그렇다면은 특검이 끝난 다음에 진상조사위가 실질적으로 네. 예. 자료 제출 요구권이라든지 동행명령권이 있다 하더라도 예.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효력이 있을 것인지 예. 그래서 특검보의 역할을 좀 강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네. 절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